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상현2 도우마와 상현3 아카자가 최종 국면 때 전투력으로 다시 교체 열전을 한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 세계관 속에서 일단 상현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높을수록 더 강한 것을 의미하죠. 이 숫자가 올라가려면 그 혈기가 죽고 빈자리를 꿰차거나 아니면 교체 열전을 신청해 그 혈기를 이기면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카자 같은 경우는 원래 상현 2의 자리에 있었던 아주 강력한 무잔의 오른팔이었는데 도우마라는 상현 6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혈귀에게 교체열전에서 패배해 상현 2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교체열전을 한 후에 패배자를 먹는 것이 국룰이지만 도마 같은 경우는 아카자와 친구를 하고 싶어 살려두었다고 하죠. 또한 남자 혈귀라서 안 먹은 것일지도? 그 이후로도 아카자를 친구처럼 생각하는 언행을 하지만 실제로는 별 감정이 없음이 나왔습니다. 도우마는 영양분이 풍부한 여자만 골라 잡아 먹으며 힘을 키운 반면에 아카자는 최소한의 인간만 먹으며 여자는 죽이지도 먹지도 않았기에 혈기가 된 지 오래된 아카자보다 도우마가 훨씬 빠르게 강해졌죠. 안 그래도 도우마 같은 혈기에게 져서 열받는 아카자였지만 그런 아카자를 만날 때마다 더 빡치게 만드는 도우마였습니다. 그래서 아카자는 주먹으로 머리를 날려버리고는 하지만 도우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할 정도의 여유를 보여주며 엄청난 포스를 내뿜었죠. 사실 작중에서 보면 당연히 도우마가 아카자보다 우위에 있는 모습들이 소설되었지만 많은 독자들이 최종 국면 편이 끝나자 그 두 인물에 대한 재평가를 하며 여론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아카자를 교체열전에서 이기고 엄청난 강자로 서술되었던 도우마가 생각보다 허무하게 죽고 아카자는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기 때문이죠. 도우마가 상대했던 것은 충주 시노부와 카나오 이노스케였습니다. 시노부는 주중에서도 최하위권의 전투력을 가졌으며 카나오와 이노스케 역시 주정도의 실력을 가지긴 했지만 주가 되었어도 하위권에 머물 전투력이었습니다. 아무리 치명적인 시노부의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해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꽤나 쉬운 대전에서 허무하게 패배한 감이 있죠. 반면에 아카자 같은 경우는 내비치는 세계와 해호흡을 깨우친 탄지로와 반전발연한 기와의 싸움에서 죽었죠. 하지만 이 죽음도 사실상 인간 시절의 기억을 찾고 자멸한 것이며 끝까지 싸우려고 했다면 탄지로와 기우는 아카자에게 죽었을 겁니다. 아카자는 2대1의 싸움을 했고 도우마는 3대1의 싸움을 했으니 당연히 도우마가 더 쉽게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개인의 전투력이 천차만별인 액션 만화에선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장땡은 아니죠. 일단 카나오와 이노스케가 아무리 강해졌고 주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실력쯤이라고 보더라도 반전발연한 기후 한 명이 이 둘을 합친 것보다 전투력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우마와 싸웠던 3명은 전부 반전발연을 하지 못했거든요. 반전발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투력 향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반전발연을 하면 평소의 전투력보다 최소 1.5배에서 3배 정도의 힘을 냅니다. 그렇게 반전발연 전부터 귀살대 중위권 실력자이며 근본의 호흡 중 하나인 물의 호흡을 쓰는 기우가 반전발연까지 했다면 카나오 이노스케보다 전투력이 높은 게 맞겠죠. 그리고 시노부도 이때 시점에 탄지로보단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탄지로 역시 엄청난 단련과 그동안에 쌓였던 경험치로 인해 충분히 주의 자리에 오를 정도였고 미칠이나 텐겐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인공 버프지만요. 즉 기우 플러스 탄지로가 시노부 플러스 카나오 플러스 이노스케보다 전투력이 높다는 얘기예요. 시노부, 카나오, 이노스케의 전투력의 합을 700이라고 치고 기우 탄지로의 전투력의 합을 800이라고 쳤을 때 결과론적으로 도우마는 700에게 진 거고 아카자는 800에게 이겼지만 스스로 자멸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독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죠. 이 정도면 최종 국면 때 아카자가 도우마보다 센 거 아님? 충분히 그런 의문이 나올만 하죠. 작중 설명에서는 도우마의 혈기로서의 능력이 엄청났고 식성 때문에 도우마는 아카자보다 훨씬 강하며 계속해서 여자만 골라먹는 시간이 많았기에 도우마가 아카자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아카자가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성격을 보면 도우마 같은 경우는 강해지고 싶은 욕구나 집념이 엄청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며 여자를 잡아먹는 것이 재밌어서 폭풍 먹방을 하는 것이지 내가 꼭 상현 1자리까지 올라가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카자에게 교체 혈전을 신청한 것도 그냥 자신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나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추측됩니다. 반면 아카자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서 강한 자들과 실력을 겨루는 것을 아주 좋아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경지가 있고 상현일 코쿠시보를 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기에 도우마와 아카자의 교체혈전 후 둘의 행보는 달랐을 겁니다. 도우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승자이니까 그때까지의 루틴 그대로 살아가겠죠. 그냥 여자만 주구장창 잡아먹는 거야. 하지만 아카자는 한번 패배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자신의 루틴을 바꾸며 살았을 겁니다. 일단 아카자는 혈기가 된 후에 두 번의 패배가 있었죠. 첫 번째는 코쿠시보였습니다. 코쿠시보 같은 경우는 검술의 달인이다 보니 코쿠시보에게 졌을 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과 기술에 밀렸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코쿠시보는 혈기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투 스타일을 사용했기에 그 후에 아카자는 어떻게 보면 인간 고수를 상대하는 데 특화된 쪽으로 단련했겠죠. 당연히 코쿠시보를 이겨야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웬 이상한 여성 한 명이 나와 교체 혈전을 했는데 얘는 그냥 막 혈기술만 엄청나게 주구장창 쓰는 거예요. 아카자 입장에선 사실 이런 전투 타입의 상대와는 처음 싸워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가 상현 2인 아카자에게 교체 혈전을 신청했겠어요. 지면 자기가 죽는 건데. 고양이 인정? 인정! 그래서 아카자는 처음 맛보는 전투 형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패배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그 후에 도우마를 죽이고 다시 상현 2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어떤 혈기의 능력에도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단련을 했을 겁니다. 그 단련한 시간이 꽤 길었겠죠. 그 시간 동안 인간을 잡아먹은 도우마는 당연히 혈기의 능력, 신체 능력은 예전 아카자를 상대했을 때보다 더 강해졌을 테지만 아카자는 도우마를 상대할 기술을 엄청나게 개발하고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뇌피셜, 가정일 뿐이지만 도우마와 싸웠을 때 아카자는 자신의 혈기술인 나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완전 무투가 타입이자 인간을 먹지 않고 단련으로 강해지고자 하는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가진 혈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아카자의 혈기술인 파괴살 나침 같은 경우는 상대의 투기를 읽고 상대가 어디로 공격해올지 감지하는 기술인데 원거리 공격이 대다수인 도우마의 공격에 당해 패배했다? 사실 쉽게 납득할 수가 없죠. 아무리 내비치는 세계의 하위 호환인 기술이라고 해도 웬만한 공격은 거의 읽어낼 수 있는 사기 기술에 속합니다. 나침이 있을 때 내비치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코쿠시보에게 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냥 강한 혈기술만 가지고 있는 도우마에게 지는 건 좀 의아하죠. 그리고 아카자는 코쿠시보가 가지고 있는 내비치는 세계를 지고의 경지라고 불리우며 끝까지 그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보면 처음에 코쿠시보에게 패배 후 코쿠시보를 보고 그러한 경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신도 지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 비슷한 나침이라는 기술을 얻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혈기가 되고 나니 바로 띡 하고 나침이 생긴 게 아니라 아주 나중에 생겼을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아카자의 혈기술은 파괴살로 나침을 제외한 모든 기술은 자신이 원래 썼던 무술에다가 위력과 범위를 늘린 것이거든요. 전부 액티브 스킬인데 나침 같은 경우만 버프 스킬이죠. 그렇다는 말은 아카자가 단련을 통해 나중에 나침을 개발했다는 제 가설에 더욱 힘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나침이 나중에야 깨달은 스킬이라고 치면 도우마와 교체 혈전을 했을 때 나침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개발 초기 단계라고 치면 충분히 그것 때문에 아카자가 패배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최종 오면 때의 상황으로 파괴살 나침까지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단련한 아카자라면 도우마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싸울 때 당연히 신체 강함, 혈기술의 능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도우마는 그냥 능력 자체만 강하고 전투 센스가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는 타입이죠. 최종 공면 때 보면 자만심의 공격을 엄청나게 맞아주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기의 몸이 재생할 것이라는 생각에 상대방의 공격을 다 받아주죠. 물론 아카자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미 한번 패배했던 상대의 공격은 한 대라도 쉽게 맞아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둘의 싸움에 대한 다른 태도가 승패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지컬만 믿고 싸우는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몸집이 작은 사람의 정교한 기술에 당해 쓰러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비유를 해보자면 도우마는 종합 격투기 헤비급의 체격을 가진 동네 싸움꾼이라면 아카자는 미들급의 체격을 가진 프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싸울 때는 아카자가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정도의 실력을 가졌기에 체급차를 넘지 못했지만 헤비급을 상대로 한 연습만을 주구장창해오며 프로 선수가 되었다면 충분히 승리를 따낼 수가 있겠죠. 또한 마지막 둘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 집념 자체가 다릅니다. 아카자는 목이 잘렸음에도 엄청난 집념으로 목의 약점을 극복해내며 다시 싸웠지만 도우마 같은 경우는 목이 잘리고 목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해봤지만 되지 않고 소멸했죠. 이 시점에 정신력으로만 보더라도 비유를 해보자면 다운을 몇 번이나 당해도 끝까지 일어나 절대 KO를 당하지 않는 격투기 선수는 아카자. 다운을 쉽게 당하지는 않지만 한 번의 다운에도 쉽게 일어나지 못해 KO를 당하는 격투기 선수는 도우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에 최종 공연 때 보여준 여러가지 모습과 과거의 상황들을 종합해보자면 도우마와 아카자가 다시 교체 혈전을 하게 되었을 때 아카자가 도우마를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이니만큼 다른 의견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래도 도우마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에 대한 논리를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종타쿠의 말 말고도 이런 점 때문에 아카자가 이길 것 같다는 덧붙일 의견이 있는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친구들에게도 은근슬쩍 소문내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